시작할게. 곡소수 관련된 거. 20문제고 필수 유형만 20개 넣어놨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 문제 정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개념 설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개념 관련된 걸 좀 알려드릴 테니까 번호별로 잘 필기해 가시고 다시 되살리세요. 일단 중3 과정까지 배우는 수의 최고 단계는 실수라고 해요. 실수. 그럼 중3까지 배우는 실수의 바깥에 있는 얘네를 뭐라고 하지? 허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애들은 허수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전체 큰 영역을 뭐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해. 실수를 중3 때까지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허수를 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실수라는 것 안에는 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이렇게 배우죠. 수의 체계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다 통합해서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허수를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럼 봐봐. 예전에 중3 과정에서 무리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야. 무리수는 어떤 걸 무리수라고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분수로 바꿀 수가 없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수들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보기도 하고, 또 무한 소수 중에서 무한이 가는 애들 중에 무한 소수 중에서 비순환 소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무한히 점점점 계속 가는 것 중에서 규칙이 있으면 순환소수라고 그랬고, 규칙이 없어서 순환하지 않는다, 규칙이 없다 그러면 비순환소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정의상으로는 무리수를 이렇게 정의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무리수를 골라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루트가 제거되지 않는 순간. 루트가 제거가 안 돼. 자, 얘 비교해 볼까? 루트 4. 루트 제거가 되니? 네. 어? 네. 제거되지? 이거 굳이 루트 안 써도 되잖아. 네. 2잖아 이거. 그럼 루트가 붙었다고 해서 꼭 무리수인가? 아니요. 아니지. 근데 이제 루트 3 어때? 아니. 얘 루트가 제거가 안 되지? 그러니까 루트가 제거가 되지 않는 이런 형태는 다 얘 뭐라고 부르는 거야? 무리수라고 불렀던 거야. 그럼 이건 어때? 이거 무리수야? 네. 무리수 아니에요? 무리수죠. 왜요? 루트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무리수야.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2는 유리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는 유리수인데 얘는 무리수고요. 그럼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같지 않아요? 아니 2는 유리수잖아. 얘는 무리수지. 그럼 더했지. 그거 무리수냐? 지금 무리수잖아. 네. 왜 루트 안- 안 되잖아요. 무리수의 정의가 뭐라고 이제? 우리가 너네가 고를 때 정의가 뭐야? 루트가 제거가 되지 않을 때. 알겠지? 루트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무리수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깔끔한 무리수도 있지만 여기에 뭐가 덧지덕지 뭐 붙은 무리수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무리수라고 말하려면 루트가 제거가 되지 않을 때 전부 다 그냥 뭐라고 쓰면 된다고? 무리수라고 쓰면 된다고. 네. 왜 필기 안 함? 다 듣고 필기하려고? 니네가 다 까먹었을까봐 이론을 내가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다시 되살려야지.
다음 두 번째, 루트가 붙지 않아도 무리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지? 파이야. 파이는 원주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비순환소수지. 계속 가긴 가는데 규칙성도 없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수로 바꿀 수도 없어, 소수 중에서. 네. 그러니까 파이는 뭐다?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그대로 허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허수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허수는 당연히 실수가 아닌 걸 허수라고 하겠지. 허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실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실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자면, 실수라고 하면 무조건 루트 안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애가 이렇게 돼야 실수거든. 안에 있는 게 0이거나 아니면 플러스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지? 그래야 실수인데 우리는 거꾸로 얘는 0보다 작은데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들어와 버리면 이건 실수가 아니야, 더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거 있잖아. 얘는 루트 안에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야? 허수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야.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때. 그래서 형태상으로 보자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정의한다? 허수라고 정의하겠다 라고 했고, 가장 기본적인 숫자, 가장 쉬운 숫자가 누구예요? 1이죠.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이걸 우리가 i라고 정의하기로 한 거야. 허수의 단위인 i로 정의하자고 한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 물어보자. 3i라고 물어보면 3i는 허수인가요? 3i는 허수예요? 네. 그러면 i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i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수가 되는 거죠? 이거 i 지울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허수라고. 자, 물어볼게. 그럼 2 플러스 3i는 어때요? 실수예요, 허수예요? 허수죠. 왜죠? i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i를 굳이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럼 다시. 그럼 i 제곱은 어때요, 여러분? 실수. i 제곱은 i를 쓰긴 했지만 굳이 i를 안 써도 되죠. i 제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i가 두 번 있는 거잖아.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이 i였고 여기 루트 마이너스 1이 i였잖아요. 그럼 이걸 제곱한 거니까 안에 있는 게 두 번 들어간다니까 얘는 뭐라고 하는 거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i제곱은 실제 계산을 과정을 거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i를 표현하지 않고 i를 제거할 수 있으면 얘는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i가 제거가 안 돼. 그럼 다 허수야. 그래서 얘도 허수, 얘도 허수라고 쓰는 거야. 얘도 허수, 얘도 허수. 알겠지?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야 봐봐, 루트가 제거가 안 되니까 무리수였지, 얘도 루트가 제거가 안 되니까 무리수였지. 둘 다 무리수긴 하지. 근데 느낌이 다르잖아. 깔끔한 무리수, 루트 하나만 있는 거, 루트에서 지저분하게 뭔가 덕지덕지 있는 거, 둘 다 어쨌든 무리수긴 하잖아. 네. 근데 이거 두 개를 별개로 따로 부르는 방법은 없었어, 지금까지는. 근데 얘는 있어. 얘는 허수 부분만 있잖아. i 붙은 부분만 있잖아. 그래서 얘를 순수하게 허수만 있다고 해서 순허수라고 불러. 얘는 뭐야? 허수 말고도 실수도 있지. 네. 그치? 근데 i를 제거 못하니까 허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네.
근데 실수 부분도 있잖아. 네. 그래서 그냥 이건 일반적인 허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수와 허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복소수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허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합니다. 복소수의 약자 z로 쓰고요. 질문. 이것은 여기서 2 플러스 3i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복소수입니까? 2 플러스 3i 복소수 맞아요? 네. 맞죠? 실수도 가지고 있고 허수도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뭐라 그래?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으니까 복소수라고 부르긴 하지. 맞지? 그럼 얘는 실수입니까? 대답하세요. 아니죠. 왜 아니죠? i를 제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얘는 다시 물어볼게요. 얘는 허수입니까? 맞죠. 이해 가십니까? 기준을 잘 정하라고. 수학 과학이 좋은 게 뭐냐면 많은 걸 다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원리만 알면, 기준만 알면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수학 과학은 그게 장점이야. 영어, 국어는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다 공부해야 돼. 근데 수학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론 체계만 알면 나머지는 다 응용하고 변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대신에 기준하고 체계는 다 갖추고 있어야 돼. 다시 뭘 무리수라고 해? 이건 기억해야지. 포인트. 자, 무리수는 루트가 제거가 되지 않는 애들을 무리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 비순환소수에 해당하는 누구? 파이가 붙으면 무리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끝. 다시 실수하고 허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복소수. 자, 여기서 질문. 실수이면서 허수인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게 실수이면서 동시에 허수인 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물과 기름 수준입니다. 붙지 않아요. 네. 공통된 건 없어요. 실수이면서 허수인 건 없어요. 대신에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허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루트 안에 뭐가 있으면? 음수가 있으면, 자, 얘를 뭐라고 한다고? 허수 단위로 i를 갖다 쓰게 되고 i를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허수라고 다 분류한다. 그런데 i가 깔끔하게 허수 부분만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순허수라고 하고, i 말고도 또 다른 실수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그냥 허수라고 하기도 하고 복소수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문제 허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2번 문제 지난번에 풀었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일일이 다 풀어줄 겁니다. 자, 루트 8 더하기 i. 여러분, 이거 허수예요? 네. 맞죠? 허수의 기준이 뭐라고요? i가 제거되지 않을 상황, 그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3i 어떻습니까? i가 제거가 안 되고 그냥 있죠? 네. 이해 가냐? 네. 잘 봐, 이게 마지막 기회야. 알았니? 마지막 기회라고. i가 제거가 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그냥 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는 허수 말고도 실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소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허수는 맞잖아. i가 제거가 안 됐으니까. 근데 얘는 뭐야? 허수 맞니? i 제거 안 됐잖아. 네. 근데 여기에 실수 부분이 아예 없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굳이 말하자면 순허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허수이긴 하잖아. 맞지? 골라야 돼. 마이너스 11 어때? i라는 게 없잖아.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실수죠. 또 루트 5i i가 제거가 안 됐네. 그럼 허수네. 맞죠? 그리고 실수 부분이 없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순허수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네, 그다음 3 빼기 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파이 헷갈리시면 안 돼. 파이는 뭐야? 무리수지. 무리수니까. 그렇지? 굳이 말하면 뭐예요? 실수인 거죠. 네. 알았니? 네. 자 실수죠. 그다음에 2i 마이너스 7 어때요? i가 제거가 됐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얘 뭐예요? 허수. 허수죠. 굳이 말하자면 복소수라고 말하기도 하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 빼기 루트 19 어떻습니까? i가 전혀 없죠? 네. 그럼 뭐예요? 실수죠. 네. 네, 무리수죠. 그 다음에 파이 i를 어떻습니까? 아이. i가 제거가 안 됐잖아요. 허수. 이거 뭐라고? 허수라고. 근데 여기가 실수 부분이 따로 더해진 게 없잖아. 순허수. 뭐라고 하는 거야? 순허수라고 하는 거야. 어찌됐든 허수는 맞냐 아니냐 그러면 야 잘생긴 남자 결국 남자냐 물어보면 남자면 되는 거잖아. 네. 그치? 그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알겠지? 그래서 허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만 찾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허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개 찾으시면 되겠고요. 뭐뭐가 정확히 맞는지 지난번에 여러분이 풀었던 걸 가지고 계신다면 그걸 비교하라는 뜻에서 제가 새 거를 드린 거예요. 알았니? 첨삭하라고 네 스스로. 내가 해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왕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론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자, 5번으로 가도록 하죠. 5번. 자, 5번 보세요. 5번 보면 지난번 거랑 비교해가면서 풀어.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복소수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네. 복소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복소수라면 반드시 이런 형태일 겁니다. 실수 플러스 허수의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a 플러스 bi가 되는데요. i가 제거가 되지 않은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 허수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잘 들어. 얘가 바로 허수가 전혀 안 붙은 무슨 부분이라고 해? 실수 부분이라고 하거든. 알겠지?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어. 허수 부분이라고 하잖아. 허수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루트 옆에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루트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실수 부분이 없어지는 순간, 즉 다시 말해서 A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돼서 얘가 싹 다 없어지는 순간, 그리고 B는 0이 안 돼서 i가 제거가 되지 않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순 허수라고 한다. 실수 부분, i가 안 붙은 부분은 다 없어졌어. 근데 i 옆에 있는 애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i를 제거할 수가 없다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허수라고 한다. 그럼 순허수가 되도록 하래. 아니, 다시. 순허수가 아니야, 지금 형태는. 근데 순허수가 되도록 한대. 그럼 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수 부분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그렇지만 허수 부분은 살아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순허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i가 붙은 쪽과 붙지 않은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 플러스 i의 x제곱 빼기 1 플러스 3i의 x, 그 다음에 빼기 바로 하고 2 빼기 2i가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가 붙은 쪽과
뭐가 붙지 않은 쪽? i가 붙지 않은 쪽과 붙은 쪽으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전개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시작. x제곱 어때? i 안 붙었지. 근데 얘는 어때? 붙었지. 네. 따로 분리하는 거야. 또 봐봐. 여기 1이랑 x랑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까지 붙여주면 마이너스 x 어때? i 없지. 그런데 여기 3i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둘이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3x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i가 붙은 쪽과 붙지 않은 쪽으로 분류하는 거라고. 다음 얘 마이너스 2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여기 오겠지. i 안 붙었잖아? 근데 얘랑 전개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2i 이런 식으로 색깔 지금 맞추고 있다. 여기가 무슨 부분? 실수 부분. 여기가 무슨 부분? 허수 부분. 아주 잘 나온 필수 유형이야. 너 공통수학 1을 했다고 했는데 이 20문제도 못 풀면 곤란하다. 너 한 게 아니야. 알았냐? 네. 그럼 여기가 뭐야? 뭐가 돼야 돼 무조건? 0이 돼야 되지. 이게 왜 0이 돼야 돼?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없어질 거 아니야. 알겠지? 네. 그럼 자 얘가 0이 돼야 되지만 그치만 얘는 0이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지. 0이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보자. 자, 출발. 이거 인수분해 해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맞죠? 얘가 0이 되는 순간 언제죠? x가 2일 때 또는 마이너스 1일 때죠. 네. 근데 얘가 0이 되는 순간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면 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x가 누구일 때? 2일 때 또는 1일 때죠. 둘이 왜? 뭐? 강의를 왜?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 앞에만 숫자가 있어요. 됐죠? 할게요.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둘 중에 얘가 돼버리는 순간 이건 0이 되게 만들었지만 얘도 0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안 되겠죠? 그럼 누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정답은 2번. 됐죠? 자, 이론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1교시는 이론 수업이고 2교시가 계산이에요. 자, 1교시가 이론, 2교시가 계산, 복소수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2교시에 왜? 네. 되셨죠? 네. 그 다음 6번 바로 가겠습니다. 얘도 이론입니다. 복소수는 크게 5개의 이론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뭐가 무리수냐? 뭐가 허수냐? 복소수는 어떤 형태고 어떤 걸 복소수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그 중에 가장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순호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순호수가 뭐가 순호수라고 해? 실수 부분이 없는 0으로 없어진 상태. 그지? 깔끔하게 i만 붙어있는 상태. 그거를 순호수라고 한다고. 알겠지? 근데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 거기 밑에다 적어놔야 될 게 5번 문제 밑에다가 적어놔야 될 게 하나 있어. 얘가 순호수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어. 이건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지. 결론부터 이해할게. 이 순호수의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기가 뭐냐?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는 어떤 걸 제곱해 보니까 음의 실수가 되게 하는 수.
고등수학은 못해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정확히 고등수학은 중등수학 말고 고등수학은 대학 잘 가기 위한 거고 어느 대학을 갈 거냐 결정하는 거지. 그 대학은 그걸 못 간다고 해서 막 불행하거나 그러진 않아. 내가 고등수업 얘기할 때는 꼭 얘기를 해. 중등수학을 못 타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좀 커져. 근데 이제 고등수학을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다만 대학 갈 때 그 대학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더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다. 이게 문제지. 뭐 그렇게까지 막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 수학 들어가요? 아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까지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대학교를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학은 빠질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갑니다. 순어수. 자, 일반적인 Z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Z가 뭐라고 해야 되나? 복소수. 복소수를 보통 어떻게 표현해? A 플러스 BI로 표현한다고.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표현하는데 복소수 Z를 갖다가 내가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볼게. 완전 제곱식 풀 줄 알지? 네. 출발.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그리고 이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죠? 맞지? 이걸 좀 정리 좀 해볼게. A는 뭐야? 실수지? 제곱. 근데 여러분 알고 있죠? I의 제곱이 얼마라는 사실?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B 제곱 된다. 그럼 여기는 깔끔하게 뭐가 없어졌죠? I가 없어졌죠. 네.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쪽은 I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곱을 했는데 어떤 복소수 숫자를 어떤 걸 제곱했는데 제곱했는데 실수가 되게 한대. 실수가 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I가 제거가 됐다는 얘기야. I가 제거가 됐다. I가 제거가 되려면 I는 옆에 있는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따라서 만약에 A가 0이라고 가정해 볼게. A가 0이야. 그럼 얘가 0이니까 사라졌겠지. I가 싹 사라졌을 거야. 얘가 0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해되니? A가 0이야? 그럼 다 곱해서 0이 됐잖아. 그치? 그럼 얘 0 곱하기 I는 뭐야? 0은 뭐에다 곱해도 0이잖아. 그치? 싹 사라진다. I가 없어졌지. I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얘는 뭐라고 하지 우리가? 실수라고 하지. 맞지? 실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B제곱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지.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이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지? 음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음의 실수라고 하는 거지. A가 0인 순간 근데 이제 B는 0이 아니어야지. B는 0이 아니어야지. 얘까지 0이 돼봐. 그럼 어떻게 돼? 아 0이지 뭐야? 0이지 뭐야? 0이잖아. 그러니까 B는 0이 아니야. B는 0이 아닌데 A가 0이야. 그래서 얘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음의 실수가 된다. 와봐 이렇게. 너 아까 Z A 플러스 BI라고 했지? 그때 A가 0이야. 얘가 0이야. 없어. 0. B는 살아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순어수라고 했지? 돌려서 말하기야. 그냥 순어수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제곱했을 때 어떤 걸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게 만든다 라는 말은 순어수를 돌려서 말하는 거죠.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네. 제곱했을 때 봐봐. 너네 봐봐. 중학교 때는 문제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지.
숫자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잖아. 이 말고 다른 게 없잖아, 그렇지? 대학교 가면 더 그래요. 대학교 가서 전공이 그 계열이면 그렇죠. 네. 국문과가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이과 쪽 가면 영문과가 수학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만약에 전기, 전자, 천문학 미안하지만 경제학과도 수학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회계학과 이런 거 다 수학 공부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전공을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가끔 있어요. 공간하고 그래서 깽깽이 될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저 그렇지 않아.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 수학 못해도 잘 살아. 진짜예요. 아닌 것 같은데. 수학을 잘 아니야, 하는 진짜 진심이야. 아 잘 내가 살아. 자기만 좀 위해서 알겠지? 가는 앞에 거. 봐봐. 지운다? 다시 순호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쉬운 개념으로는 뭐야? 순수하게 I 부분만 있는 이게 순호수다라는 거 하지만 수학에서 너무 쉽게 순호수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제곱해서 뭐? 음의 실수가 되게 하는 수. 저게 순환수랑. 이걸 순호수로 이제 주는 거죠. 순호수로 주기 싫으니까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게 한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만 더 해줄게.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떤 복소수를 갖다가요 제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음의 실수가 되게 안 돼요. 이걸 딱 보시면 Z는 순호수다 이렇게 딱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로 써주기도 하고 식으로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봐봐. 제곱했는데 0보다 작대. 무슨 말이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지. 그럼 이거 이거보다 순호수다.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과 쪽은 그치?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왜냐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놓기 시작하는 거지. 난 수학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수학이 걸리는 애들은 다 제껴야 될 거냐 이렇게. 그치? 수학과 관련되는 애들 다 제끼고. 할게 없는. 예. 아니야, 할 거 많아. 소스 못 가는. 할 거 많지. 역사학과, 철학과. 역사 철학과. 진짜. 철학은 공부나 취업인데. 진짜 망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뭐 요즘에는 과도 되게 많아요. 관광학과, 호텔 경영학과, 뭐 바로 이런 거 에너지 많아요. 전기공학과 뭐 이런 거. 맞아. 체육 엄청 그거 있잖아, 엄청 체육. 많아. 이름 긴 거. 나 오늘 어제 체분하게. 보통 쌤이 PT를 받으면 운동을 같이 하거든. 쌤이랑. 그래서 PT를 같이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운동하나 말고 그냥 오늘은 그냥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예, 같이 할 때랑 도와드릴게요가 어떻게 다르냐면 같이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도 내가 쉬는 동안 이 사람이 그걸 할 거 아니야.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쉬는 동안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파트너 운동이라 그래. 이게 그럼 같이 힘들잖아. 그럼 나보고 먼저 뭐라고 하냐면 잠깐 쉬었다 하시죠 이러는 게 이렇게. 실시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본인이 도와드리겠다 자기는 운동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이렇게 같이 힘들 때는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옆에서 보면서 자기 힘들대. 근데 여기서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어떻게 자기 힘이 안 들지? 빵긋하고 웃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빵긋하고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막 웃어. 내가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드느냐? 너희들이 생각났어. 응? 안 되면 얼마나 웃으니까. 싫을까? 얼마나 싫었을까? 막 이 생각을 역지사지로 딱 그때 그 순간에 얼마나 싫을까? 내가 막 웃으면서 야 풀어봐 이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싫을까? 그러니까 그때 딱 한 번 공감을 해요. 이건 기본 문제예요. 네. 그때 딱 한 번? 네. 네. 그때 말고 느낀 적이 없다는 거네. 네. 그때 말고는 공감이 안 되죠. 충격이야 충격. 충격이야. 압수척하려 했는데. 자, 됐죠? 나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에 대한 세 번째 개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이 뭐였어요 방금 전에? 순호수. 알겠어요? 순호수. 정의가 뭐라고? 준호수. 실수 부분이 없고 허수 부분만 살아있는 상태. 네. 그래서 깔끔하게 몇 I, BI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걸 돌려서 뭐라고 얘기한다?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게 하는 복소수다라고 해버리면 식으로 쓰자면 Z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이놈 순호수를 말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개시. 네, 세 번째 이론 세 번째요. 복소수가 보통 우리가 Z라고 표현하는데 Z는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자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뭐 플러스 뭐? A 플러스 뭐? BI 이렇게 쓴다고 했지. 어디 요- 적어요? 어디다 적냐면 6번 밑에다. 6번 밑에다가 Z는 A 플러스 BI 보통 복소수를 표현할 때 실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허수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 두 개 같이 있다는 가정하에 A 플러스 BI로 적는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뭔가 그러니까 바? 이렇게 발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설레는 이렇게 발을 붙일 때가 있는데 발을 붙인다는 얘기는 실수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허수 부분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죠. 반대 부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발을 붙였을 때 이 발의 상태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이제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 Z에 대한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요. 복소수 Z에 대한 발을 붙이는 순간 켤레 복소수가 됩니다. 발을 붙일 경우에. 근데 켤레 관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켤레자라 얘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하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합고. 합고. 그렇죠. 합고.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될까? 둘이 더하면 깔끔하게 I가 사라집니다. 그죠? 얘네들이 더해보세요. Z에다가 Z 바를 한번 더해보세요. 그럼 얘네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죠? 얘네 둘이가 싹싹 사라진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 실수 부분의 2배가 되는 2A가 됩니다.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는 두 수를 더했을 경우. 얘야. 펜을 놓으니까 그치? 필기 안 하니까 바로 졸리지. 이게 재밌는 게 아니잖아? 너 이거 여기서 졸아버리면 고1 때 가서 또 리셋돼. 그럼 또 힘들어져. 되겠지? 그럼 Z 곱하기 Z 바 둘이 곱하잖아. 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해?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 나오고 빼기. 조심해야 돼. 합차라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마이너스 BI의 제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근데 여기서 A 제곱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인데 B 제곱에다가 I 제곱인데 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이거죠. 요거까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는 두 수. 그럼 당연히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는 두 수의 합은 말하지 않아도 무조건 뭘까요? 이게 실수겠죠. 실수. 이걸 굳이 저렇게 또 A 플러스 BI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니. 마찬가지 얘도 뭐예요? I가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실수라고. 근데 이 결과를 좀 외워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결과를 좀 외워두시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죠. 6번 문제. 06번.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자마자 바로 아웃이죠. Z에다가 Z바를 더했어요. 이것은 실수이다. 맞아 틀려요? 맞다고 했죠 방금 전에. 네.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는 두 수를 더했을 경우에 뭐다? 실수이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다음 또 5번 동그라미 보세요. Z에다가 Z바를 곱한 거. 이것은 실수이다. 맞죠? 맞아요. 이걸 여기 시험장 안에서 증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죠? 네. 네. 그럼 1번하고 5번은
당연히 맞겠죠. 네. 다음 이제 3, 4, 5번이 다 Z하고 Z바 곱한 거니까 한 방에 풀게요. 여러분 외워놓으셨더라면 Z하고 Z바를 곱한 것이 만약에 1이면 또는 Z하고 Z바를 곱한 것이 만약에 0이라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봐봐. Z하고 Z바를 곱한 게 0이라고 야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4번 별표 치시고 Z하고 Z바를 곱한 게 0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 봐봐. 안 지웠다 여기. Z하고 Z바를 곱한 게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A제곱 더하기 뭐? B제곱이 0이라는 거지? 되니? 네. 그럼 봐봐. 야 제곱하면 어떤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되거나 양. 플러스가 되거나 0이죠. 네. 얘도 플러스가 되거나 0이죠. 둘 다 0이랑. 그러면 제곱해서 원래는 풀풀일 텐데 왜 0이야? 둘 다 0이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뭐야? A도 B도 0이었다는 거지. 이 얘기는 되게 잘 나오는 그림이야. 둘이 곱했는데 0이야.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어떻게 0이냐? 둘 다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럼 Z는 0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Z는 0이에요? 네. A 플러스 B인데 얘가 0이고 0 아니면 이거 0이잖아요 그냥.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4번도 맞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다음 이게 잠시 건너뛰고 2번으로 갈게요. Z 더하기 Z바. 자 요거에 Z바하고 Z바가 같을 경우 이것도 한번 해보죠. Z하고 Z가 같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봐봐. B가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가 서로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A는 같은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지.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B가 없어요. B가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B가 같을 수가 있어 원래? 없어요. 아니에요. 이게 같을 수가 없지. 네. 네. 그럼 이게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B가 0. 0이었다는 얘기지. B가 0이면 B가 0이다. 그럼 A 플러스 BI에서 B가 0이면 I가 사라지겠죠? 네. 그럼 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실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일단? 3번이겠죠. 금방금방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1, 2, 4, 5번은. 더군다나 1번, 5번은 상식적으로 그냥 제끼고 가야 되는 거야. 바로. 그럼 이제 3번 얘기를 잠깐 하죠. 자, Z하고 Z바를 곱했는데 1이면 그러면 Z를 제곱하면 무조건 1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네. 네. 그럼 자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면 맞죠? Z하고 Z바 곱한 거 외워놓으라고 했지? A 플러스 B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된다고 했잖아. 얘가 1이면 무조건 Z제곱은 1입니까? 라고 했는데 Z제곱이 뭐죠? A 플러스 Bi의 제곱은 1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무조건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해볼게. 이거 봐봐. A제곱 그 다음 뭐야?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 2ABI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이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2ABI야. 얘가 무조건 1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추론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봐봐. 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하나는 0이고 하나 마이너스 1인가 보다.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생각해봐. 얘가 하나 0이야. 네. 그 다음 얘가 0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I 제곱해봐봐. 마이너스 이거 하면 플러스. 이게 플러스 그 다음에 I 제곱이지. 네. 야 마이너스. 하나만 해도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봐봐. 얘가 0이고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제곱하면 0, 이거 제곱하면 1 맞지? 네. 근데 여기다 0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돼 안 돼? 마이너스 I의 제곱이 1이야?
아니요. 안 되잖아. 이게 1이 나왔다고 이게 꼭 1이 나와야 돼? 아니요. 아니요. 됐죠? 그래서 하나만 보여줘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켤레 복소수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는 기본적인 복소수 Z에 대해서 어디 부분이 달라진 상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만약에 이렇게 예쁘게 써주지 않고 어떤 Z를 이렇게 써줬어요. 마이너스 3i 플러스 2. 자, 이거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모르고 그냥 형태만 어스름하게 그냥 외운 애들은 이걸 쓸 때 이렇게 쓴다고요. 아, 뒷자리를 바꿔 썼다. 이 쓰면 안 돼. 이런 망하는 거야. 다시. 아, 뒷자리가 부호가 달라질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I 쪽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I 쪽이 지금 바뀌었어, 부호가? 안 바뀌었지?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놔. 흔히 하는 실수야. 그럼 여기서 Z바를 구해라 그러면 Z바를 구하라고 했으면 누구는 그대로 가고 실수 부분 2는 그대로 가고 뭐라고 바꿔야 되는 거야? 더하기 3i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저거나 이거 많이 틀린다. 네. 자, 그래서 포인트만 정리하자면 복소수 Z는 보통 A 플러스 BI로 잡는데 그것을 켤레 복소수는 바를 써서 나타내고요. 바를 쓴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구해라 그러면 A 빼기 BI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지 실수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켤레 복소수, 켤레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 말 안 해도 뭘 하고 있어야 돼? 합곱을 계산하고 있어야 되지. 합은 얼마? 2A 더하는 순간 실수야. 곱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에서 자 Z 더하기 Z바가 실수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실수. Z 곱하기 Z바는 실수입니까? 당연히 실수라고 대답하는 거지. 이게 현장에서 증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시간 없어. 알겠죠? 네. 그래서 6번 문제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I 제곱이 1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플러스가 되죠. I 제곱. 그 다음 i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죠. 근데 i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알겠죠? 지우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얘기까지 끝났고 네 번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켤레 복소수가 네 번째 어딜 표시냐면 7번, 8번 문제 풀 때 쓰는 거예요. 네 번째 얘기예요. 복소수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만 보세요.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파는 2-i, 베타는 -1 플러스 2i. 이렇게 복소수의 종류가 몇 개? 두 개가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때 어떤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놓고 베타를 전혀 다른 숫자인 c 플러스 di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복소수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의 주제는 뭐냐면 각각 계산한다기보다는 자 요거에 대한 켤레 복소수 구해보세요. 표현 어떻게 합니까? 알파에다가 바를 붙이죠. 알파에 바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a-b인 거 알겠죠? 네. 그 다음 또 베타에다가도 뭘 붙이면 바를 딱 붙이는 순간 c-di가 된다.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야. 자, 잘 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더한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한 다음에 발을 붙인 것은 발을 붙인 것에 더한 거랑 똑같을까요? 다시 말할게. 둘이 먼저 더한 다음에 발을 붙인 게 먼저 발을 붙인 다음에 더한 거랑 같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같아요. 같아요. 돼요. 네. 다음. 야, 잘 써놔 이거. 나중에 기호가 해석이 안 돼서 지금 나중에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시. 일단 더한 다음 한글로 써줄게. 더한 다음 발을 붙인다. 붙이는 거.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발을 붙인 거야. 알겠지? 네. 더한 다음에 일단 더하고 나서 발을 붙인 거랑 이건 뭐야? 발을 각각 붙인 다음 순서가 다르지? 네. 붙인 다음 더하는 거. 한글로 써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발을 붙인 다음에 더하는 거. 이게 같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죠. 같습니다. 같아요. 왜인지 궁금하지 않으시죠? 반은 뭐냐?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보여줄 수는 없어요. 자,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먼저 더해봐. 이거 더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 해봐. A 더하기 C지. 그리고 BI 더하기 DI니까 B 플러스 DI가 돼. 그럼 여기다가 발을 붙인다고 생각해봐.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한 다음에 발을 붙여볼게. 얘 켤레를 구해봐. 그러면 켤레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I 붙은 쪽을 부호를 반대로 하라고 했지?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C는 가만히 놔두고 마이너스 B 플러스 DI가 된다고. 이렇게 되죠. 그치? 근데 이건 결론이 왼쪽의 결론은 이거였어. 봐봐. 여기 결론 둘이 더한 다음에 발을 붙인 게 요거야. 나 발을 붙인 거 있지? 얘네들 더해봐. 어떻게 돼? A 플러스 C 맞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해봐봐.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면 B 플러스 DI 맞잖아. 네. 맞지? 네. 이게 성립해. 지금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한데 이거 더하기 빼기일 때만 간단하고 곱하기 나누기일 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다 여기서만 보여주고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식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야 돼. 자, 잘 봐. 네. 수학에서 등호는 같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네. 여러분 A 플러스 2가 B다. 무슨 뜻이죠? A 플러스 2는 B와 같다? A 플러스 2 자리에 B A 플러스 2를 B로 쓰시던가 B 대신에 A 플러스 2를 쓰시던가 화살표라고 했죠. 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한 다음에 발을 붙인 게 붙인 다음에 더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거를 눈썹을 이어도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야. 그럼 눈썹 이어진 걸 끊어도 돼야 안 돼? 된다는 뜻이야. 이걸로 받아들여야 돼. 정리를 다시 눈썹이 끊어져 있어. 그럼 이어도 돼 안 돼? 된다고. 이어져 있어? 뭐 해도 된다고? 끊어도 된다고. 이렇게 외워. 알겠죠? 이게 켤레 복소수가 두 종류 이상 나올 때 이게 무조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그럼 선생님 A-B 한 다음에 알파 베타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될까요? 돼요. 네. 일단 뺀 다음에 발을 붙인 거랑 발을 붙인 다음에 뺀 거랑 같습니까? 네. 같아요. 네. 된다고. 곱하는 것도 해보자. 사칙연산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보통.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면 곱한 다음에 발을 붙인 거랑 발을 붙인 다음에 곱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된다고요? 또 나눈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를 나눈 다음에 발을 붙인 거랑 발을 붙인 다음에 나눈 건 어떨까요? 같아요. 되게 요긴하게 쓰입니다. 막 갖다 붙이는. 알겠죠? 네. 네. 바의 성질이에요.
7번 가겠습니다. 7번. 자, 이제 요걸 가지고 7번 문제 풀도록 하죠. 지워져요?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는 2-i라고 나와 있고요. 베타는 -1 플러스 2i로 나와 있네요. 근데 알파에 알파바 더한 다음 알파바에다가 베타, 그 다음에 알파에 베타바 더하기 베타에 베타바. 와,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면 16번의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알파에다 알파바 곱해야 되죠? 네. 그럼 알파바 여러분 또 쓰고 계셔야 되잖아요. 2 플러스 i가 되겠죠? 베타바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앞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왜요? 알파하고 알파바 여기 둘이 곱하라면서요. 하나, 둘. 멍청하지 않아. 아, 그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16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네. 그냥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얘랑 공통으로 나와 있죠. 네. 저희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네. 따라서 우리는 자, 얘네 둘을 엮어서 한 방에 뭐라고 쓸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바깥에다가 알파바를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저렇게 했어. 됐죠? 그 다음에 베타바를 또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내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또 공통으로 있죠. 근데 또 이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공통인수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죠? 알파바 봐봐. 더하기 베타바가 되겠죠. 네.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왜요? 얘기했죠. 눈썹을 이어도 된다. 맞죠? 꺼져 있으면 이으라고 이렇게. 와. 프리덤 칼로. 됐죠? 그럼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만 하면 되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지금 이거? 1 1 플러스 i지. 네. 그럼 얘가 1 플러스 i지. 네. 그럼 굳이 너가 얘네 둘이 더할 필요 없이 이거 그냥 1 마이너스 i로 가져가면 된다고요. 1의 제곱 빼기 i의 어. 제곱. 1 빼기 i 제곱 되니까 1 빼기 1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건 맞았어. 알겠습니까? 복소수가 두 종류 이상 나왔을 때는 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말은 떨어져 있으면 이어붙이고 이어져 있으면 떨어뜨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눈썹 알겠죠? 되겠어요? 네. 하나만 더 하고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요) 8번 2교시에는 복소수 관련된 계산을 하도록 할 거고요. 2학년 때 바라는 건 뭐냐면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공통수학 1에 대해서 바라는 건 뭐냐 2학년 때는요 필수 유형 문제만 딱 어느 순간 이거 풀어봤을 때 필수 유형만 다 풀어도 2학년은 성공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마이너. 지금 푸는 요거 있죠? 이걸 다음 주나 한 달 후, 두 달 후에 딱 풀어보라고 했어. 아 이거는 당연히 풀죠. 이 정도가 되면 좋다. 더 어려운 걸 요구하지도 않아. 왜? 그게 기본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 까먹었을 때니까 제가 이걸 죽으면서 풀어보잖아요. 아 기억이 안 난다 그래. 근데 여러 번 반복해. 이걸 똑같은 시험지를 한 달 후에 줘. 아 반갑네. 또 한 달 후에 또 줘. 똑같은 걸. 그만 주세요 선생님. 이런 거 다 알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제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응용된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재밌다 이게. 야, 너 조용히 있지? 알겠죠? 아, 내가 했어. 아니야. 얘가 알겠지 얘들아? 실시. 그러니까 그게 중2 때 하면 되다. 그럼 중3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딜 가도 필수 유형 그 예제 유제 있지. 그거 다 풀리는 거야 이게. 그럼 뭐 없나? 하고 이제 중3 때부터는 뭐야? 뒤쪽에 연습 문제나 이런 걸 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니네가 풀게 봐봐. 필수 유형 있지. 예제라고 있지. 그 밑에는 유제 있지 보통. 그
그다음 뒤쪽에 연습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필수 예제랑 유제 수준을 중학교 2학년 때 만약에 한다고 쳐. 연습 문제 어? 상황에 근데 연습 문제까지 중3 때 이제 끝났다고 쳐? 그럼 너네는 시험 공부만 안 되네. 와서 연습 문제하고 유제형 문제 예제를 다시 새롭게 배울 필요가 없지. 기출? 그럼 모의고사만 풀고 그 어떤 유형의 특정 어려운 유형 있잖아. 걔네만 풀면 된다고. 뭐 완전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지난번에 말했지. 곱하기 중학교 점수에 0.7이라고 했지. 네 받는 점수가 90점이야. 고등학교 그대로 환산하면 63점이라고. 알겠어? 네가 100점이어도 0.7 곱하면 70점이라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온 학생이면 네가 그냥 모의고사를 쳤을 때 받는 점수는 70점이면 많이 잘 받은 거야. 우와. 그러면 원점수가 70점이 만점이 아니잖아. 100점이잖아. 아무튼 100점 맞는 몇 개 건 남았어? 아니긴 하겠다. 30점 남았지.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30점을 만드는 거야. 3년 동안. 근데 이걸 안 하면 0점부터 시작이야. 여기서 70점까지.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왜 점수는 저의 70점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고? 너 필수 예제 유제도 못 풀잖아. 연습 문제도 못 풀잖아. 또 무슨 시험 문제를 풀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0점부터 시작하느냐 70점부터 받고 시작하느냐 이걸 누가 결정해? 중등 때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 그래요. 대표님이 수업을 해도 스타 강사가 수업을 해도 똑같아. 우리나라 1타 강사가 수업을 해도 똑같다고. 왜? 학생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선생이 시험 보는 게 아니야. 그럼 학생이 손에 익어야 되거든. 학생 머리에 익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똑같죠. 0점에서 시작할래? 70점에서 시작해.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지금 시키는 이유가 있어. 물론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더 늦어지는 거야. 수학을 계속 공부한다고 하시면. 자, 마지막 5번째. 5번째는 좀 간단해요. 어디서 정리하면 8번 밑에다가 이것만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보장할게. 자, 봐봐. 촬영 중이라서 그래. 끊을 수가 없어서. 복소수 Z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무도 너희한테 복소수 Z에 대한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 네.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Z는 A 플러스 B. Z는 A 플러스 BI로 쓰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네. Z는 A 플러스 BI다라고 쓰고 시작하라는 거야. 아무도 너한테 A 플러스 BI를 쓰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 문제에서도 자 Z를 A 플러스 BI로 놓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한다고. 그렇지만 복수수 Z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Z는 A 플러스 BI다 쓰고 시작하는 거야. 네. 이게 기본 팁이야. 그런데 잘 들어. 그런데 만약 복소수가 두 종류 이상 나오잖아. 두 종류 이상 나오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잘 봐. 앞에 봐. 복소수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 근데 이 알파와 베타 서로 혈외관계가 아니야. 그럼 너는 알파를 뭘로 써야 되지? A 플러스 BI로 세팅을 해야 되겠지, 그치? 네. 잘 들어. 근데 또 베타는 얘랑 연관성이 전혀 없단 말이죠. C 플러스 그럼 DI. C 플러스 DI가 되죠. 그럼 미지수가 몇 개 나오나요? 네. 4개요. 그럼 C이 최소 4개 나와야 돼. 이 A, B, C를 알려면. 따라서 복소수가 두 종류 이상 나올 때는 이렇게 놓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거랑 이거랑 결이 달라. 이거 하던 대로 이렇게 풀면 식은 많이 푸는데 답이 안 나올 거야. 네. 왜?
문제에서 굳이 식을 4개를 줘가면서 이거 연립하시오라는 문제를 낼 정도로 고등 수학이 이렇게 하드하지가 않아. 그렇게 내지 않는다고. 다시 여러분들이 계산하느라 짐 빠지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다시 복소수 z가 하나 나왔을 때는 z를 a 플러스 b로 쓰고 시작하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이야. 그런데 복소수가 2종류 이상 나와. 그럼 알파, 베타 전혀 연관성이 없어? 그럼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i로 놓는 순간 이 a, b, c, d를 다 알아내야 되잖아.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 4개. 근데 그 식을 4개나 줄 만큼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결론 뭐라고? 복수수가 2종류 이상 나오면 a 플러스 bi, c 플러스 d로 놓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미리 좀 얘기해 놓을게요. 알파, 베타 2종류 이상 나오면 켤레, 바 있죠? 바. 켤레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켤레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걸로 놓고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왼쪽 보세요. 7번 문제. 복소수 2종류 나왔죠. 전혀 다르죠. 이걸 주고 시작해요. 이걸 세팅을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 내 말 알겠어요? 네. 네. 세팅을 처음부터 다 하라고 안 해. 다 알려줘요. 줄 거. 그리고 다 봐봐. 알파, 베타를 줬지. 이걸 왜 이걸 줬냐면 A, B, C, D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지? 켤레 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네. 이걸 세팅을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 안 한다. 그런데 8번 봐봐. 괜히 내가 7번 옆에다 8번 넣은 게 아니라고요. 8번 보세요. 아니 두 동식이 나왔는데 z 플러스 z 바가 4래요. z 곱하기 z 바는 4래. 그래 놓고 복수 z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다. 복수 종류가 몇 개죠? 하나밖에 없죠? z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팅하는 거죠? z를 뭐다? A a 플러스 B bi에다 놓고 시작하라고요. 근데 선생님한테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이라면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죠? 아 2a 여기가 2a. 더하니까 아까 했잖아. 켤레 관계인 두 수를 더했을 때는 얼마가 나온다? 네 2a. 곱했을 때는 a제곱 더하기 뭐? 이제 b제곱이라고 외우느라고 했잖아. 네 둘 다 실수라고. 네 그러면 바로 이걸 또 계속 z바 하는 게 아니라 2a가 4잖아. 그 a 얼마야? 2지. 네 네. 그럼 a에다 2를 넣어봐봐. 그 얼마야? 4지. 그럼 b 뭐야? 0 0이었네. 됐습니까? 네. 그럼 끝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괜히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복소수 z가 하나가 나왔을 때는 a 플러스 bi로 쓰고 시작하는 거고, 두 종류가 나왔을 때는 저걸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가 아니라 켤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오늘 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저 시기로 9시까지 쉬도록 할게요.